설탕, 밀가루 없는 건강한 안심 레시피 하나키친. 오늘은 아롱사태 하나로 한 번에 2가지 일품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아롱사태는 소의 다리 근육 부위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비타민 B12,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과 인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요. 게다가 다른 부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서 국, 전골, 장조림, 찜, 무침 등 제가 아주 자주 해먹는 부위랍니다.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도 장점이에요. 무슨 요리를 해놓아도 진짜 참 고급스러워요. 먼저 사태 1kg,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 만약에 핏물 뺄 시간이 없다면 끓는 물에 넣어서 약 2분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불순물이 제거돼 육수가 더 깔끔해져요. 무는 두께 3cm로 썰어주고 마늘은 칼등으로 으깨서 준비해주세요. 다시마, 파 1대, 양파 반 개, 통후추 열알, 월계수잎과 생강은 있으면 약간만 넣어줄게요. 이 향신 재료들은 조미료 없이 육수의 깊은 맛을 내주는 가장 건강한 비법이에요. 귀찮아도 꼭 이렇게 해주세요. 찬물부터 모든 재료를 다 넣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중불로 줄여 1시간 동안 삶아주세요. 젓가락으로 고기의 가장 두꺼운 부위를 찔러 피가 안 나오면 다 익은 거예요. 육수는 면보에 걸러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사태는 건져내 한 김 식혀서 랩에 말아 모양을 잡아줄게요. 자, 이제 2가지 요리를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사태 캐슈넛 냉채. 냉채 요리는 고급스러운 한정식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영양 가득한 한 끼 요리로도 손색이 없어요. 쫄깃한 아롱사태 하나만으로 충분하지만 오늘은 해파리와 붉은 새우, 또 갑오징어도 곁들여 볼게요. 손님 초대나 특별한 날에 상차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메뉴이자 명절상에도 상큼하고 개운한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어요. 먼저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중 유통되는 냉채 소스, 그 일반 소스, 모든 소스에는 설탕, 알 수 없는 첨가물, 인공 감미료들이 참 많이 들어가요.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키친 레시피에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을 최대한 배제해 혈당, 염증, 비만이 염려되시는 분들, 그리고 임산부, 특히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레시피입니다. 이 소스는 고기랑 해산물, 채소, 대부분의 식재료에 활용이 가능하니 꼭 메모해 두시고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두시면 숙성을 통해 더 맛이 깊어지고요. 3, 4일 정도는 냉장고에 두시고 드실 수 있습니다. 소스 재료 살펴볼게요. 애플사이더 비나가가 있다면 그걸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식초는 반컵 들어가고요. 설탕 대신 가루 알룰로스 반컵, 레몬즙 3큰술. 저는 진짜 생레몬을 추천해요. 이게 맛의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거든요. 스퀴저에 짜고 남은 레몬 과육은요, 팁인데 포크로 돌려주면 더 많이 착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레몬 껍질을 치즈 강판의 노란 부분을 갈아주면 풍미도 더 높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3큰술은요, 직접 빻거나 다져주시면 더 좋아요. 간 캐슈넛 3큰술, 초퍼에 곱게 갈거나 절구에 빻아서 준비해주세요. 유자액은 없으면 레몬즙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넣으신다면 유자 100% 1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간장 1큰술, 소금 2분의 1 작은술, 갠 겨자 1큰술, 그리고 참기름 1큰술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참기름은 저온 한 번 딱 압착한 참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섞어서 간을 보고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을 해줄게요. 해파리 손질법이에요. 해파리는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은 짠맛이 남아있거나 질긴 식감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파리는 3-4번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래서 볼에 물을 받고 해파리를 담근 뒤 약간의 식초와 어무름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해파리가 부드러워지고 탱탱해지고 비린내도 제거돼요. 약 10분 이상 담궈둔 후 찬물로 한번 헹궈주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새우 손질법이에요. 일반 칵테일 새우를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색감과 식감이 좋은 아르헨티나 붉은 왕새우를 추천해요. 고급 식당 가면은 이 새우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새우가 자박하게 잠길 정도의 양을 부어서 끓기 직전에 새우를 넣어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주고 새우의 투명함이 없어지면 건져내시면 돼요. 너무 오래 데치면 모양이 구부러지고 질겨지니 이 부분 꼭 주의하시고요. 데친 새우는 껍질을 벗기고 등 부분에서 반으로 갈라 준비합니다. 오이는 깨끗이 씻은 뒤 양끝을 잘라내고 가시를 정리해 줄게요. 4-5cm 정도 이렇게 해서 돌려 깎은 후에 얇게 채 썰어 주세요. 배는 껍질을 벗기고 실을 제거한 뒤 오이랑 비슷한 굵기와 길이로 채 썰어 줍니다. 갑오징어는 칼집을 내어주고 끓는 물에 소금 반큰술 1분 30초 데쳐 한입 크기로 준비할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재료들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큰 볼에 손질한 재료를 모두 넣고 소스에 버무리는 방법도 좋지만 접시에 각각의 재료가 잘 보이도록 플레이팅한 뒤 소스를 따로 담아 먹기 전에 뿌려서 버무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톡 쏘는 맛이 강할 수 있으니 소스 양을 좀 조절해 주세요. 두 번째 요리는 사태 떡국이에요. 저는 맑은 국물 떡국이 좋더라고요. 평양냉면 육수처럼 고급스럽고 단청한 맛. 특히 설날에는 기름진 먹거리들이 많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먹고 나서도 속이 정말 참 편해요. 조미료 하나 없이 청간장 혹은 액젓, 소금으로만 간한 맑은 떡국 만들어 볼게요. 삶아둔 사태와 표고버섯은 납작하게 썰어 국간장 한 작은술과 후추로 양념해 주세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고기 맛이 떡국의 풍미를 올려줍니다. 계란은 황백지단을 만들어 놓을게요. 넉넉히 만들어 냉채에도 고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양을 달리하면서 만들어줍니다. 저는 혈당도 신경 쓰이고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아까 육수에 사용한 그 무를 동글게 돌려 깎아 저는 떡을 좀 줄이고 무와 함께 내어내거든요. 이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약간 소고기 묵국 비슷하면서 달고 시원한 무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화도 잘 돼요. 자, 떡은 찬물에 미리 담갔다가 건져서 육수에 넣어 끓여내면 적당히 쫄깃하면서 국물이 탁해지지가 않아요. 전 귀찮아도 예쁘게 내려고 토렴하듯 끓여주고 얘네들을 건져냅니다. 떡을 넣어서 익힌 후 청간장,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완성된 떡국을 따뜻한 그릇에 담고 달걀을 지단 표고버섯, 사태, 파를 고명으로 예쁘게 올려줄게요. 자, 이제 정성 가득한 사태 떡국이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설날 아침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든든하고 상큼하게 오늘의 두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 레시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우리는 매일 여러 면에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